미국이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용인한다면 한국은 미국의 맹방이자 혈맹으로 남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흡수 통일까지 적극 협조를 해준다면 정말 변치 않을 우방으로 남아 양국 간의 우리와 신뢰는 최고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꼭 이대로 추진되기를 기원한다. 최근 미국이 이례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동시에 일본을 버리고 주일미군까지 한국에 모두 배치해 북한을 흡수통일할 수 있다는 첩보가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장 날뛰고 있는 국가는 바로 중국과 일본. 그동안 북한에서 헐갑으로 개발권을 사들이야 막대한 규모의 자원을 캐가며 북한을 속국으로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던 중국, 그리고 아시아에서 미국과 최강국 지위를 바탕으로 온갖 특권과 혜택을 누려온 일본이 이번 미국의 중대 발표로 이 두 나라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는데요. 바로 이 충격적인 내용의 시작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집에서 24일 한국-일본 순방을 앞두고 백악관에 제출된 두 대통령 하나의 기밀 정책 체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미 중앙정보국 CIA의 대통령 1일 브리핑을 모델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 보고서를 주도한 수미 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국장계 함한공역사 공공정책국장은 서문에서 국제환경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있는 여러 변화에 비춰볼 때 한국과 미국은 더 이상 양자 관계나 양국이 직면한 공동과제에서 예전처럼 대응할 수 없다라며 양국에 기민하게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우드로 윌슨 센터는 미국의 4개 싱크탱크로 우드로 윌슨 센터의 제인 하먼 69 소장은 미국 민주당의 구선 하원 의원 출신입니다.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으로 빌 클린턴 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보 안보 분야를 깊숙하게 자문해왔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민주당 최고의 실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과도 친분이 매우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드로 윌슨 센터가 제시한 정책 대부분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적용될 만큼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외신들도 우드로 윌슨 센터의 발표를 곧 선행지표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 윌슨 센터 핵심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롭고 강력한 정책을 만들 것이라며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 데이터 통합, 한미 타격 능력의 정교화, 미 해군 함정의 한국 기지 순환 배치에 한국군의 더 많은 다국적 훈련 참가 등을 직접 언급했고, 한국의 핵무장을 통해 중국을 무력화시킨 후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방법까지 거론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 전문가 일부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의 정신적 지주이자 정책 지도자인 싱크탱크가 한국의 핵무장을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번 보고서는 미국 4대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센터의 주도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전문가 20인이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해 발표한 것이라는 점인데요. 주요 참여자를 보시면 리처드 아미티즈 전 국무부 장관과 빅터 차시시스 선임 부소장, 수미 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국장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고, 한국이 핵을 자체 개발해 실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배치하기 전까지 개발 단계에서 중국 등의 강한 반발을 예상해 그동안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요. 핵우선은 핵 보유국의 적대국이 동맹국을 재래식 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의 관점에 매스 디스트럭션 더 무료로 공격하는 경우 해당 적대국의 핵무기를 사용해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주겠다는 보복 위협을 통해서 적대국의 공격을 억제하고 동맹국을. 하지만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일본은 엔화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블룸버그는 외환 트레이더들이 이를 악물고 엔화를 팔아치우고 있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일본은행이 극단적인 비둘기파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28일에도 10년물 국채금리가 일시적으로 0.55%까지 치솟자 일본은행은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목표치 위로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 것입니다. 이는 국채를 매입해 돈을 푸는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58%로 일견 3천조 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GDP마저 조작된 것이 드러나 부채 비율은 더 높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수주 통계 등을 8년간 조작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수주 현황을 연필과 지우개로 작업하면서 이중 계상할 만큼 허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에 이어 2위의 국가부채를 가졌으면서도 외환위기를 겪지 않은 건 국채의 90% 이상을 자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랜 저금리로 매년 지불해야 하는 이자 자체가 크게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자가 다시 뛰려 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급하게 틀어막은 것입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18일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기까지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의 가속도가 붙어 1990년 이후 최악의 붕괴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는 일본 원이 러시아 루블과 같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상무역수지 적자도 엔저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올 1월 경상수지 적자는 약 12조 4천억 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를 무려 7개월 연속 적자를 보인 상태입니다. 높아진 기름값에도 한국이 11개월 연속 경상흑자를 기록한 것과도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올 3월 들어 원엔 그래프를 보면 한 달 만에 % 가까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월 초 100엔당 1,070원에서 이제는 980원이 된 것입니다. 즉 달러화 대비 원화보다 엔화 가치가 더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엔화 약세는 일본 수출 기업에 유리하고 한국에는 불리하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한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엔저 현상은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철강 기계 등의 업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전망 수요가 양호한 석유나 자동차 등은 피해가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반도체 등 전자기계 업종은 피해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신기기는 일본보다 한국이 경쟁 우위에 있고 반도체에서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일본은 시스템 반도체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 업종도 전체 수출 경합도가 높지만 LNG 운반선 등에서 한국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에 대한 부품 의존도가 높았던 것에서는 원가 절감 효과가 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엔을 팔고 달러를 사들이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엔저로 인해 일본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약화되고 자본도 배우려는 높아졌다면서 이는 일본인들의 해외 투자를 더 자극해 엔화 추가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향후 엔 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싼 엔화를 밀려 고금리 통화에 투자하는 것으로 자금이 한국으로 대거 몰려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2000년 이후 엔 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히 발생했을 때도 한국 증시로 상당한 자금이 유입된 바 있습니다. 즉, 일본이 엔화 자금을 써달라고 한국에 사정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엔저가 진행되면 수출이 증가해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는 통설이 깨지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나쁜 엔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엔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일본 기업에는 치명타입니다. 그것은 일본이 유례없는 디플레이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란색으로 나타난 일본의 생산자 물가는 최근 급격히 증가했지만 연료와 식품을 제외한 분홍색, 핵심 소비자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마이너스인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높아진 원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은 일본의 2월 실질 실효 환율이 66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행이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72년 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2010년을 100으로 해서 명목 환율에 자국과 외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해 결정된 수치입니다. 해당 수치가 하락했다는 것은 대외적인 구매력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인지 도쿄 금융가의 선망국의 엔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유명한 국민 아이스크림 가리가리군이 있습니다. 장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25년간 가격을 동결해온 아이스크림입니다. 해당 제품 TV 셰프가 뉴욕타임즈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인즉슨 가격을 60엔에서 7엔으로 인상하기 위해 사장단을 포함한 전 직원이 고개를 숙여 이해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10엔에 인상하기 위해 이런 CF까지 찍어야 할 정도로 저물가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일본의 실질 임금은 연 324만 엔으로 OECD 35개국 중 22위를 하고 있습니다. 1990년 임금과 비교하면 44% 오르는데 그친 상황입니다. 대졸 초임은 선진국의 2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 고급 인력은 지속 이탈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 언론에서는 가난한 일본인이라는 말이 부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입장료와 다이쇼 가격 등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싸다는 내용을 담은 싸구려 일본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을 정도입니다. 결국 가격 인상을 못하는 일본 내수 기업들은 하나 둘 도산할 것이고 개인들은 에너지 가격 인상에 그대로 노출돼 동반, 몰락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금융 제재를 가하겠다던 일본이 과연 실행할 수 있을까요? 저희와 구독 알림이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두 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